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 후보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하며 12일이라는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휴일 저녁이죠. 오늘 예정에 없던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원래는 7시였는데 그러니까 의원들의 좀 참여를 더 독려하기 위해서 1시간 늦춰서 지금 8시 조금 넘은 시점에 이제 의원총회를 좀 시작을 했는데 자, 지금 조금 묘하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 변호사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깡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1차, 2차, 경선 3차까지 경선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 김문수 후보님이 열심히 하고 고생한 거는 충분히 저 또한 이해합니다만 김문수 후보님을 많은 분들 당신뿐만 아니고 민심도 한동훈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지지해준 그 배경에는 그 어떤 후보보다 김문수 후보님이 이 한덕수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지층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후보로 당선되면 그 다음 날 바로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에 어떻게 보면 나서겠다. 더불어서 원샷 경선을 넘어서 콘클라베식 한마디로 문 잠궈놓고 둘이서 단판을 하겠다.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지금 그 후보가 되고 봤더니만 약간의 아웃복싱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민심을 다 지금 듣고 있는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오늘 지금 오후 8시부터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선 7명, 3선 13명, 4선 7명, 거의 20명 정도의 어떤 그 국회의원들이 중진들이 모여서 한마디로 단일화는 대선을 위한 숙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절체절명의 과제로 절대 명제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와 같은 그 의원총회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강한 어떤 그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최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시간이 없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4선 의원들, 3선 의원들 뭐 선수별로 지금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의원들이 단일화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분출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는데 이 목소리가 국민의힘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문수를 주저앉혀라. 지금 국민의힘 당 분위기를 보면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친윤 핵심 의원인 주지훈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다. 근데 제 교회는 그게 단일화는 친윤의 명령이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사실 긴급 의총을 지금 소집을 했는데 의원총회라고 하지만은 사실 의원들의 대부분이 전부 다 친윤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윤계들의 어떻게 보면 긴급 회동으로 저는 읽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꾸 당 지도부라는 지금 언론의 방송이 좀 나오는데 당 지도부가 지금 누굽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의원들도 그렇고 다선 의원들도 그렇고 당 지도부 하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게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 친윤입니다. 친윤계 핵심들입니다. 이른바 윤핵관들이죠.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당신이 후보가 된 거는 말이죠. 국민들이 왜 지지했는지, 당원들이 왜 지지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것도 그렇게 드려요. 이렇게 드립니다. 제 교회는 누구 덕분에 후보가 됐는데 지금 와서 딴 생각하라고 다른 뭐 좌구우면 하느냐. 두말하지 말고 빨리 주저앉아서 후보 내놔라라는 이런 압박으로 들리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절대 좌지우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상당히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는 게 어찌됐든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지금 최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김문수를 주저앉혀라
라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그것이 김문수 후보를 주저앉혀라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예. 결국 뭐냐면은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3차를 경선을 통해서 옥동자로서 김문수 후보를 뽑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그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국민의힘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어떻게 보면 그 절차 속에서 윤석열 정부를 떠받치고 지지하고 견인해온 분이 한덕수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큰 틀에서 여권인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어떻게 보면 1, 2, 3차 이 그 경선 과정에서 경선 절차를 타지 않은 거는 저 또한 이해합니다. 하지만 타지 못한 것도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직에 있으면서 옷을 벗고 바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럼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여러 가지 어떤 애로가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의 경선 절차와 한덕수호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를 끌어가는 것이 계속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왔을 때도 국민의힘 후보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 어떤 중도층까지 견인해오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힘을 합치는 그 방법이 결국은 지금 단일화일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그 김문수 후보는 말씀드렸듯이 그 누구보다도 단일화에 강한 의지를 보인 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표를 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의 말씀에 책임을 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이 아닌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지금으로서는 김문수 인생 최대의 결단의 앞에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예비 후보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제 취지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예. 지금 국민의힘 어느 의원을 붙잡고 물어봐도 단일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 단일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단일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로 단일화해야 되냐, 어떤 방법을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 해석이 아니라 자꾸 나를 주저앉히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바로 당선되지 3일밖에 되지 않은데 후보가 됐는지 바로만 단일화해라라고 상당히 좀 이렇게 뭐 무대부식으로 예.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을 받은 데다가 거기나 이제 선거를 치르면 제일 중요한 게 사무총장입니다. 근데 사무총장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 무산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건 뭐 완전히 내가 무슨 허수아비인가 보나 이런 생각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당무 우선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이거는 상당히 고강도의 엄포거든요. 예. 강력한 저항을 표시한 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 지금 보면요, 국민의힘의 친윤계 지도부는 김문수를 비롯해서 솔직히 말씀은 한덕수 후보까지 두 사람을 다 얼마든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심한 표현하면 허수아비랄까 이런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도부에서요. 예, 지도부에서 예. 특히 친윤계를 중심한 지도부에서 그렇지 않고서야 아직도 사실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일화를 하라라는 그런 말이 그게 어떻게 보면 포기하라, 백기투항하라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반발하고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말씀해주신 그 당무 우선권 오늘 그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만 이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결국 김문수 후보 측과 당 지도부의 힘겨루기를 좀 상징하는 그런 권한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대통령 후보가 될 경우에는 당무 우선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당무 우선권을 쉽게 말하면은 실질적인 당의 대표라라는 취지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저 또한 상당히 공감합니다. 저도 법조인이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당에 관한 의사결정은 기존에 있던 비대위원장과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실질적 당 대표는 김문수다 이런 거죠. 그런데 본인이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인사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비토를 넣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시각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님, 저도 김문수 후보님 당선을 되기 위해서 마음으로 굉장히 성원했던 사람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했던 것은 김문수 후보님이 저는 그 한덕수 후보와의 어떤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해서 후보가 될 수도 저는 있다고 충분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당심이 굉장히 쏠려 있고 어떻게 보면 중도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충분히 격파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정면 승부를 할 때 그러면 오히려 저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약간 회피하는 것 같이 할 경우에는 과연 지금까지 지지해오던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견인되고 높아질 것이냐, 한마디로 컨벤션 효과를 볼 것이냐 했을 때는 저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신속하게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지지율도 견인하고 재차의 어떤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당내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해주신 거고 지금 오늘 그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 마지막 말미를 보면 당무 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만약에 계속해서 방해를 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필요한 조치라는 건 좀 뭘 뜻하는 뭘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필요한 조치는 별로 없습니다. 아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 입장에서 왜냐하면 당 사무총장 하나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뭐 징계위원 회부한다? 그럼 지금 당 지도부라는 게 아시다시피 의총, 그다음 최고위원이 전부 친윤계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또 하다못해 한동훈계조차도 전혀 뭐 숨소리도 못 내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김문수 후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다만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카드가 있는데요. 좀 민감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본인이 공개적으로 아닐지라도 친윤계 내부를 향해서 여차하면 나를 이렇게까지 반강제로 주저앉히려고 한다면 내가 후보 사퇴를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한다면 그건 상당히 친윤계 비상경이 걸릴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보면 억지로 주저앉히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라도 그럼 좋다. 나 그만두겠다. 후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완전히 뭐 당 파탄 나는 거고 사실은 뭐 대선은 하나만 하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윤계는 상당히 신중하게 이 부분을 조율해 나가야지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김문수가 어떻게 뭐 순박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국회의원을 3번 했고 도지사를 2번 했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순박한 모습을 보고 친윤계가 밀어붙였다가는 상당히 큰 부메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고비를 국민의힘이 맞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 단일화의 시점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후보 등록 11일 이후로 간다면 오히려 김문수 후보 측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10일이 넘어가면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대선은 패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이 단일화가 그때까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컨대 뭐 국민의힘에서 그 김문수 후보가 가고 그러면은 한덕수 후보가 계속 가면은 여권은 분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패인 것이죠. 표가 나뉘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 또한 거기다가 뭐 어떤 자금이라든가 인적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안 돼서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낙마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지지율이 투표로 이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는 1차 마지노선은 이번 주에 그러니까 7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프린트를 해서 공보문을 보낼 수 있는 그때까지인 것이고 최대한 어떻게 보면 미뤘을 때 그 마지노선이 5월 11일 어떻게 보면 후보 등록 마지막 선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나중에 이제 단일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 한덕수 후보로 될지 아니면 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될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김문수 후보가 아니고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 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선법상 다른 당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서울시장 선거 같을 때 오세훈 후보하고 그 안철수 후보 그냥 같이 얘기만 하고 그냥 흰 옷 입고 빨간 옷 입고 같은 선거차만 탔을 뿐이지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못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선거운동을 합니까? 이렇게 되면 기호 2번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호 2번 못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선거운동을 당선하기 위해서 못하는데 그 선거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5월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사실상 이번 대선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원총회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를 믿어달라.
진정성을 믿어라. 여전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서 1박 2일 TK, PK 어떻게 보면 선거 운동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진정성 있게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뭐 이게 정치라는 게 뭐 파워게임의 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김문수와 한덕수 두 후보가 어떻게 보면 피말리는 어떤 힘 겨루기에 들어갔다고 봐야죠. 예. 사실 김문수 입장을 본다면 본인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 빠르게 단일화를 하면 본 필패입니다. 지지율이 한 10% 안팎 전반적으로 뒤지는데 지금 뻔히 지는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시간이 끌면 끌수록 사실 이 간격이 좁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김문수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사실 막판까지 버티면 김문수 입장에서는 뭐 공당의 어떻게 보면 당 후보인데 본인에게 걸리고 돌아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후보의 카드가. 그리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에 국민의힘과 단일 후보가 되지 못하면 무소속으로 독자 후보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의 배짱이라든지 정치력이라든지 자금력이라든지 조직력이라든지 이게 안 됩니다. 어떻게든 국민의힘에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김문수는 사실 시간이 약이죠. 세월이 약이기 때문에 지금 버티기 작전,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저는 솔직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 단일화가 누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김문수, 한덕수 누가 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두 사람의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 누가 되더라도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이렇게 반발하고 뛰쳐나갈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컨벤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어느 쪽이 됐다고 해서 크게 그렇게 외연 확장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가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이 단일화 전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저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게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는 지금 5월 25일 후보물 나오기 전까지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때까지 가면 사실 많이 늦죠. 많이 늦는 건 사실이지만은 또 하루 이틀 막 촉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절충으로 좀 상당히 그 템포 조절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 제안을 드립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덕수 예비 후보가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조계사에서 둘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좀 있었는데 이후에 있었던 한덕수 예비 후보의 목소리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만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한 3번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김문수 후보와 내가 만나야 할 시간인 것 같다. 확실한 대답은 안 하셨고 뭐 네, 이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확실히 그 한덕수 예비 후보의 뭐랄까요, 좀 마음의 조급함이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3번 정도 만나자고 말을 했지만 별다른 대답은 없었다입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큐피트의 화살을 3방 쐈는데 이게 그 김문수 후보의 이렇게 심장을 꿰뚫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건가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분은 총리와 그 노동부 장관으로서 내각을 같이 했고 개인적으로 신뢰도 있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의 어떤 구애 작전이라고 하면은 김문수 후보님이 한번 만나주는 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마디로 선신뢰 구축 후 단일화 이렇게 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일단 만나서 정상에서 만나서 서로 논의를 하고 실무자들이 이제 어떤 그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담을 그 얘기를 해가면 되는 것인데 예. 오늘 이렇게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의 자비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한 분은 어떻게 보면 그 일방적인 사랑의 짝대기 러브콜을 던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님이 내내 하시면서 사실상 또 본인의 선거운동을 가신 이런 부분은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의총 있는 이후에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당에 있는 부분과 이 그 김문수 후보님의 캠프에서 실무적인 회담을 하고 나아가 그것을 가지고 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어떤 물밑 접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내일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지지율, 중도층의 지지율까지도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 그 지지율을 견인해가기 위한 물밑 접촉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도 어찌됐든 단일화에 대한 그 의지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오늘 그 입장문을 통해서 드러내긴 했는데 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명분은 결국 여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어찌됐든 한덕수 예비후보가 조금 더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네.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단일화 의지는 다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예. 저는 단일화가 어찌됐든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전에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한덕수 조금 전에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 뭐 3번 만나자고 한 건데 이제 이런 러브콜을 김문수 후보는 이제 러브콜이 아니라 블랙콜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텀을 두는 건데 한덕수 후보 입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빨리 서둘러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여론조사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전반적으로 예.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요, 저는 이제 막상 김문수로 단일화를 되나 한덕수로 단일화를 되나 저는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시너지 효과, 컨벤션 효과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재명 후보와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좁혀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한덕수가 되면 아주 높아가고 김문수가 되면 아주 낮고 지금처럼 그렇게 큰 표적 차이는 없으리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저 여론조사 수치가 무시할 수는 없고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그 방법은 여론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자꾸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한덕수를 좀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여론조사 최근으로 보면 예. 김문수에게 대단히 좀 불리하긴 하지만은 예. 친윤 후보들 당 지도부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힘을 실어주면 저는 여론조사 지지율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일단 백전노장 김문수보다는 그래도 정치 경험이 없는 한덕수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후보가 되더라도 편하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당권, 후보, 공천권 이런 부분에는 모든 면이 좀 편하다. 거기다 이제 외연 확장의 그런 명분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쪽을 좀 더 세게 한덕수.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김문수 후보는 만나주진 않고 있진 않지만 지금 그 한덕수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손학규 전 대표와 회동을 했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총리가 먼저 또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 이게 이제 단일화 빅텐트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거부하는 그런 모양새고 오늘도 SNS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좀 적었더라고요. 이준석 후보의 합류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후의 지형을 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큰 전략으로 봤을 때에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돋보기로 태양을 쏘아서 불을 붙이려고 하면은 집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한덕수 후보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떤 식으로 해든 오늘 밤 이 시간 지금 그 김문수 후보의 봉천동 자택을 찾아가든 어떻게든 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층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이 먼저인 것이지 구민주권 인사를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하여금 이분이 같은 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옆에 본인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과시를 하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전략이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에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전략이 돼야 되는 것이지 자꾸 민주당 지지 그 옛구 민주권 주류 세력과 만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캠프에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 이 부분이 어떨까? 이준석 후보는 지금 단일화 한다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이른바 3자 어떤 대기를 했을 때 적지 않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독자적으로 가서 추후의 어떤 세력을 보는 그런 것과 함께 결국 어느 정도 끝에 갔을 때에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쥐을 수 있는 그때의 본인의 지분을
가지고 가면서 단일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패를 깔 필요는 전혀 없죠. 제가 이준석 후보라도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마차 3개가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후보가 단일화돼서 그 지경이 확장되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분명히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어떻게 보면 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처럼 마지막 단일화 가능성 여전히 저는 살아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뭐 이 단일화 문제 때문에 일종의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이제 자중 질환이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모습을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지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불안감이 형성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 국민의힘 단일화 문제가 좀 계속 불거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좀 보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뭐 내부적으로 뭐 서로 협정을 맺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로 그 어려울 때마다 서로 상호 도와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아시다시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사법 리스크가 마지막에 큰 핵폭탄 하나 맞아서 아주 초비상인데 또 때마침 국민의힘에서는 분열에 또 핵폭탄이 터져서 묘하게 지금 민주당을 좀 도와주고 있는 격인데 결국 뭐 저런 분열의 모습과 이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 지금 최소화하느냐 이게 이제 최대의 관건을 인 것 같아요. 보면 원래 야당 양당 분열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국민의힘이 계속 분열이 연속을 하고 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윤계가 어떤 식의 중립성을 보이냐인데 여전히 친윤계가 움직일수록 윤석열 전 대통령 여전히 어떤 정치적인 배후로서의 역할,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나올수록 당내 분란은 심해지기 때문에 지금 친윤계 핵심의 당 지도부들이 당연히 중립성, 엄정 중립성을 좀 분명히 뚜렷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의총 결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는 소식이 있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짧게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자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출마 후보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또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 12일이라는 기한까지 지금 정하면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사법 쿠데타를 막겠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법 하에 존재하는 공당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의 기본적인 핵심 가치는 하나는 민주주의, 하나는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는 민주를 가장한 독재밖에 없고 법치주의는 어디 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회,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돼 있는 삼권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이 해야 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어떻게 선출되고 하는 그 대통령 후보를 이런 식으로 압박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5.1 사법 쿠데타라고까지 이렇게 지난 대법원의 선고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 11조에 의해서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한테만 불평등하게 특권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고, 두 번째, 사법 독립은 어디에 갔습니까? 결국 사법 독립은 각 제 세력이 사실상 사법부를 인정해 줄 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사법부가 만약에 무죄 선고했다고 하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빨리 해가지고 무죄 선고했으면 이런 반응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법 쿠데타라고 한다고 하면은 유리하면은 사법 쿠데타가 아니고 칭찬하고 불리하면은 사법 쿠데타라고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취지에서도 국민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이런 부분에 불법을 저질렀는지 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 법의 평등, 사법부의 독립 이런 모든 것을 침해하는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여기서 중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내로남불 태도다라고 비판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나는 후보로서 열심히 국민 목소리를 듣고 다니겠다. 당무에 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입장 그냥 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아니 저는 뭐 대단히 뭐 지금 원론적인 얘기라고 보는 예. 거고요. 뭐 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는 뭐 이신전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 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예. 다만 이제 최근 조금 전에 최진영 변호사 말씀드렸던 이번 최근 일련의 사태 민주당의 대응이나 어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종론적으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이제 과거에 민주당이 상당히 사법부를 압박하고 또 이전에 지연 작전을 펴고 했던 부분에 대해 행태에 대해서 맹렬히 비판을 해왔는데 작년 12월 3일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부에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법을 농락하고 이전에 빠져나가는 법꾸라지 극치를 보이는 모습을 보고 역시 더 세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최근 들어서 보니까 사법부가 상당히 정치 행위를 하지 않나라는 저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공직선거법 1, 2, 3심을 보면 1심에 아시다시피 이제 상당히 의외로 중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유죄 나왔죠. 기억하시죠? 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말이죠. 2년 의외로 유죄는 예상했지만 너무 중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2심은 또 완전히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예. 그렇죠? 이건 또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건 정치에 개입되나 했는데 또 3심을 보니까 대법원에서 보면 또 유죄로 해서 어떻게 취지로 해서 파기환송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저는 1, 2, 3심을 보면서 야 이거 사법부가 정치를 하나?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외람된 말씀은 그 법률가들의 말도 저는 신빙성을 얻기 힘들다. 왜? 예.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의 법률가한테 완전히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선을 보더라도 사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너무 졸속이다. 이틀간에 어떻게 그만 6만 침판권을 보고 하는 건 이거는 특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은 뭐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되든 저는 어찌 됐든 국민이 뽑고 중도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틀렸더라고요. 사법부가 뽑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네. 대법원이 뽑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더구나 대법원에 대해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가장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네. 6월 3일 대선 이후로 판결을 하든지 아니면 전에 파기자판을 해서 아예 그냥 유죄 판결해서 대선 출마를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무죄를 해서 대선에 출마를 하게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장 난해한 상황, 국민들이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보수와 진보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법원이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6월 3일 대선 이후에도 저는 싸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이전 판결은 대단히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 원장님의 이런 의견,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너무 반대였던 거 아니냐, 이러면 사법 신뢰에 흠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셨는데 좀 어떻게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20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12명의 재판관들 중에 10명이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2심이 잘못됐다라고 파기환송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1심 판결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결국 1심이 제대로 됐다는 것이죠. 결국 정치를 했는 것은 대법원이 아니고 오히려 2심 재판장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저는 2심 또한 정치를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또한 항소심의 판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법원이 법에 따라, 법리에 따라, 그것도 지금 법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리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공선법 위반을 파기환송했는, 그건 법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봉보다 의사봉이 강하다? 법봉과 의사봉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게 헌법의 결단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사봉이 법보다 더 강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가 했던 그 법봉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은 본인들한테 유리한 헌법재판소의 법봉은 국민들이 1,600만 명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선적으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봉으로 파면해버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는 그 법봉은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러한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대법원을 흔들 것이 아니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저는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최진영 변호사의 말씀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다른 진보 성향 있는 법률가들의 얘기를 듣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따라서 법조인들이 사실 보수 진보 성향이 다른 이 판단은 믿기가 어렵다라는 걸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특히 중요한 판결을 하는 대법원이나 판사들에 대해서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중도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힘들겠다. 법에 대한 불신이
정말 너무 땅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부분을 사실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총론적인 견제,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도적 입장에서 그런 걱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선 상황 그리고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논란 문제까지 최진영 변호사,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